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그 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간의 이제 신이라고 하는 기호는요, 8번째 천간입니다. 천간에 있는 10개 기호 중에서 좌우의 균형이 가장 잘 맞는 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자형을 좀 살펴보면요, 굉장히 좀 날카롭고 뾰족하게 생겼죠. 과거의 글자 형태도 지금의 글자와 크게 좀 다르지가 않습니다. 신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좀 어디에서 연유됐는가 하면요, 묵형의 도구였다라고 합니다. 옛날에 죄인들에 대해서 좀 이마에 이렇게 그 문신 같은 것들을 좀 했잖아요. 이 좀 먹으로. 그걸 이제 묵형이라고 하는데, 그때 사용하는 그 뾰족한 어떤 침 같은 도구, 그게 이제 신이라고 하는 글자의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. 또 한편에서는 열매가 떨어지는 모양을 좀 상징한 글자이다 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글의 뜻을 살펴보면 매울 신자, 라면 이름이기도 하지요. 뜻은 8번째 천간이다, 맵다, 괴롭다, 고생한다, 그리고 그 안에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. 또 이제 새 것이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신자와 같은 뜻이다 알려져 있는데요. 이 맵다, 괴롭다, 고생한다, 이게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묵형의 도구에서 연유한 글자이다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또 그렇게 이제 벌을 받으면 사람들이 뭐 새롭게 태어나나 보죠. 그래서 또 새로운 신자하고도 좀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. 고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? 설문해자에서는요, 만물이 무르익어서 금이 단단해지고 맛이 매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. 연애자평에는 만물이 제압당하는 것이기에 고통이다, 그리고 죄인의 코에 형벌을 가하는 허물, 즉 벌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이런 뜻들을 좀 종합해서 자의를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,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그 경금이라고 하는 기호가 만물이 단단해져가는, 열매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, 결국 신이라고 하는 거는 결실을 맺게 되는 거고요. 열매가 다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가지에서 떨어지게 되죠. 가지에서 떨어지는 건 뭡니까? 분리가 되는 걸 뜻하는 건데요. 그 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고통을 뜻하는 거죠. 그러한 함의를 갖고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음양오행을 살펴보면요, 시간의 측면에서는 뭐 역시 음의 구간에 있고요, 공간의 측면에서도 이 신은 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음양의 체는 음이고요, 오행은 금이 됩니다. 그래서 신은 음금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이제 신금의 운동성을 살펴보면, 그 금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거둠의 운동이다라고 얘기했는데, 그 거둠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분리하는 운동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. 따라서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뾰족하다고 하는 첨입니다. 비슷한 글자들은요, 새로운 신자,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고요. 칼, 도자, 날카로운 칼이요. 침, 자른다라고 하는 단, 비슷한 글자이다라고 알려져 있고, 또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요, 보석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법의 보자, 행복하다고 할 때 행자, 이런 것도 다 신과 비슷한 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시공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, 먼저 계절로 얘기하면은 한가을이 되는 거죠. 보통 이제 추석이 있는 하루로 얘기하면 이제 저녁이 되는 겁니다. 방향으로는 이제 북서 방향이 그 신금의 이제 방향이고요. 색은 순백색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인생의 시기로 얘기하면 장년기의 후반부,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기 인생의 활동들을 마무리해 나가는, 성과를 내는 그런 시기를 신금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숫자로는 4가 됩니다. 좀 신금의 이제 물상이 뭐냐?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좌우의 균형이 가장 잘 이루어진 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신금의 물상은 보통 뭐에 비유하냐면 주옥금이라고 해가지고 보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. 한마디로 하면 보석이란 얘기죠. 근데 이 자연물에서 보면 경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원석이라고 얘기하면,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원석 가운데서도 잘 다듬어진 어떤 원석들이 있잖아요. 수정 같은 거, 사금 같은 거, 이런 거는 그 재료를 하지 않아도 자체로 보석이 되는 이런 원석들이 신금이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. 가을에 서리가 내리죠. 근데 서리가 굉장히 좀 매섭단 말이에요. 서리도 신금의 어떤 물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인공물로는 뭐 당연히 보석입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경금이 보통 장군들이 쓰는 큰 칼에 비유한다라고 하면, 신금은요 굉장히 날카로운 비수, 과거의 여성들이 지녔던 은장도, 비녀 같은 거,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이 침, 현대에 와서는 어떤 굉장히 좀 정밀한 기계들, 뭐 이런 것들이
다 신금의 이제 인공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이 신금의 좀 상징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신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찰 내지는 법,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할 때 무슨 헌법이나 형법 이런 것도 있는데요. 그거를 초월하는 어떤 이 좀 보편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.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법. 무엇인가 좀 옳고 그런 거를 딱 재단하는 것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금의 상징이고요.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고치는 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도 다 신금의 이제 어떤 이 물상이고요. 그리고 신금은 뭐라고 했어요? 보석이라고 얘기했죠. 부유함. 역시 신금이 이제 상징하는 이제 물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고전에서는 신금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? 이 삼명통해의 어떤 천문에서는 서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물상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 명리탐험에서는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있냐면 꿩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꿩 화려하고 예쁘죠? 굉장히 좀 세련미가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런데 이 꿩이라고 하는 동물이 순환동물 같이 보이는데 이 순간적인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. 동시에 민감하고 민첩한 이런 동물입니다.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요. 또 의협심이 강하다고 하는데 특히 좀 자기 가족들을 지키려고 하는 기질이 굉장히 좀 강하더라고요. 그런 거 역시 꿩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다음으로 이제 신금의 인체에 대해 살펴보면요. 신금이 좀 은금이기 때문에 그 오장에 해당하는 거고요. 바로 이 폐가 되는 겁니다. 또 신체의 기관에서는 이 대퇴부, 허벅지라든지 다리 위쪽의 부분 신금이 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금이기 때문에 사람의 좀 뼈나 골격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좀 작은 뼈들 작은 골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이제 마지막으로 신금의 좀 심리에 대해 살펴보면요. 신금은요, 굉장히 좀 깔끔하고 좀 예민하다. 라고 하는 이런 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일단 용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세련된 미적 감각이나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근데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약해 보이는 모양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겉은 약해 보이지만 속은 좀 굉장히 좀 단단한, 이건 일단 음간 모두가 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요. 특히 신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좀 강한, 따라서 자존심과 명예욕이 강하다. 그리고 굉장히 좀 당차고 야무진 면을 가지고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총명하다라고 고전에서 계속 전해져 오는 얘기인데요. 굉장히 좀 명석하고 좀 재치가 좀 많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. 신금의 이제 글자의 뜻, 즉 자른다, 이렇게 좀 찌른다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처럼 날카롭고 정확하게 행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. 그래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. 바로 이 신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인정에 좀 좌우되지 않고 단호하고 예리하게 잘라내는,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못 자르고 이러는데 신금들은 굉장히 좀 단호하게 잘라내는 이런 기질도 가지고 있지요.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좀 순수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기질에서는 지나치게 좀 깐깐한 이런 면으로 좀 이게 표현되기도 하고요. 또 자아도취가 심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자뻑이 조금 강한,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오해를 좀 많이 사기도 한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신금의 이제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전 단절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냉정하게 단절하는 좀 결단형, 무엇인가 좀 가르는 분별형, 이런 것들이 신금의 좀 특징이고요. 또한 순수형, 예민형, 예민하고 좀 깔끔하고 이게 좀 지나치면 결벽으로 이렇게 흐르는 어떤 면을 갖고 있고, 그러면서도 정확하고 예리하고 또 총명한 이런 것들도 신금을 규정짓는 키워드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신금의 유명인들은 누가 있을까? 역사인물로는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이죠. 태종 이방원이 이제 신금이었고요. 현대의 정치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시민 작가입니다. 신금의 연예인들 살펴보면요, 예쁜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. 이 배우 전지현 씨, 송중기 씨, 현빈 씨가 신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첨가한 신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.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